현대모비스 2024년도 실적을 스로포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2025년도 실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일부 개선을 했는데 실습으로 실전 분석을 해 가면서 제가 잘못된 산식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한 것도 있고 해서 확인해 보는 작업으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양식은 2025년도 양식으로 준비한 것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매출은 2024년도에 6.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률은 4.9%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4회전이고 PBR은 1.3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작성한 글인데요. 악명 높은 편집광 파라노이드. 내가 말하는 편집광이 사전적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다. 편집광이란 모든 일을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성향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집광과 근시안을 혼동하고 있다. 진정한 편집광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편집광이 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냉철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유대인 골드렛 박사가 얘기한 건데 저는 이거를 국문 번역할 때 골드렛을 김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금만이에요. 우리말로는 김이라고 발음하죠. 트는 들, 김씨들, 그러니까 김씨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세서리 번나 시언트에 나오는 기업 소설 속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이익은 없다. 이런 건데 제가 편집광적으로 스루포 회계에 적용해서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가 회계 세계에서 스루포 회계 세계로 기업의 손익을 분석하는 편집광이라고 스스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세계 패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고 관세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 열심히 당하고 있죠. 미국으로 와서 빨리 만들어 달라라는 미국 투자 빨리 해달라고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 가지고 빨리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유수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자본이 현재 국내에 있어도 이 현대 모비스만 하더라도 40몇 프로가 매우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좋은 말로 프렌드 시어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군사력만이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신기술 창발의 경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전 세계적으로 형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똑같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스루포 회계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이익은 없다. 편집광이 되라는 말은 심지어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조차도 가능한 한 위험 요소를 찾아서 대응하라는 뜻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현대모비스 2024년도 실적은 36조 6,040억 원으로서 6.1% 감소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6%더 낮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르픈율은 29.7%로 6.1% 상승했고
운영경비는 9조 1032억 원으로 12.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20으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는 0.04포인트가 하락했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7,846억 원으로 55.1%가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2억 1,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이 17.3 아니 55.2%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3,420억 원으로 1,008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근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2,8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A. 제품과 제공품 등의 감소 마이너스 10억 8억 1,9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에 25조 7,987억 원 13.5%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조 6,979억 원으로 13.6%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9조 1,032억 원으로 12.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3조 4,162억 원을 뺀 5조 6,86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 대비 18.1%로 3.8% 상승했고 생산 재료 비율은 81.9%로 3.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에 WCAI 기준에서 딱 일치를 해서 표준 모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단계가 맞으면 2단계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 PQ 생산재료비와 또 생산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이 문제인데요. 현금이 4,128억 2,500만 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으로 전체 금액은 2,823억 원이 증가해서 1,305억 원의 현찰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이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은 뭐 3억 9천만 원이라서 무슨 오차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 손실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전혀 뭘 찾을 수가 없어요. 매각 예정 자산의 그 비유동 매각 유동 자산만 있지 뭐 기업 분할한 것도 아니고 재고가 이만큼 늘라고 해서 재고에 4,128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으로는 2,800원뿐이 안 늘었다. 이거 어디다가 돈 해먹었냐라고 진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싶은데 요게 불명합니다. 2025년도 실적이 나오면은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렵긴 하겠지만은 요거를 어떻게 넘겨받아 가지고 연결을 하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82억 원은 재고 그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딱 그 검증이 되겠습니다. 182억 원.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9,478억 원, 16.1%. 앞서서 그 현대 트랜시스는 임금 변동이 없었죠. 적자가 났다고. 직원 수는 12,310명으로 209명이 증가했어요. 뭐 계속 잘 나가니까 일자리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5,820만 원. 아까 현대트랜스 중소기업은 8,500만 원이니까 더블 정도 받아가고 있네요. 이거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트랜스, 기아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물류비와 관리비 29.7%. 이 금액이 또 매출은 감소하는데 왜 이런 거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는 뭐 또 왜 이렇게 크게 차이들 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지급 수수료도 8.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3.4회전 16.4% 하락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6% 올라갔고요. 총자산 회전율 0.98, 1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의 총자산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서 이 현금 버퍼는 2.8%밖에 되질 않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는 4.5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6.3회전, 두 개가 다 전년도보다는 떨어졌네요. 또 듀퐁 ROI 자본 회수율 6.1%로 증가했고, 어, 총 자산 회전율은 여기 0.98, 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분식회계 그 가정이론. 그래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하는데 요거를 반증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원재료냐? 아니죠. 기초 소재 자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상관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 기초 뭐 예를 들어서 철판이 몇 단계 거쳐 가지고 현대 모비스까지 올 때 그 공급 사슬이 몇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들어오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얘기를 하면은 회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상관관계, 사회 인문학으로 돌려버리고 많은 꼴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정의를 내린다면 제품 가격은 올라갔어요. 18.4%. 자기네가 납품하는 가격은 현대차에다가 비싸게 지금 납품 단가를 올려놓고 협력업체는 가격을 후려치고 중소기업을 자 어쨌든 1, 2차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 쪽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락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원재료 가격이 있지만 상품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입증을 하려면은 두 개가 다 상승해야 되는데 기초 원재료 가격으로 하락했죠. 판매 가격은 반증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H 세후 현금 순이익 2조 7,555억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하고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리고 2번 EMS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4,387억 원. 그 다음에 FEM 최종 번돈은 1,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무려 1조 1,32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자산 등도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51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 이자 부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0.7%.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 배당이 주종일 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본 변동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맞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납입자본 성장률 15.8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1515.6%가 되겠습니다. 2024년 실적을 가지고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2025년 실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똑같은 얘기를 해서 넘어가고, 운영경비 기준에서 5%가 실적은 12.5% 운영경비가 올라갔는데 5%만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만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목표액을 스르펀율로 나누면은 38조 4,342억 원 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는 재료 비율이 70.3%인데 70%로 낮추고 판매 가격을 그냥 30%로 했어요. 이거는 뭐 가격을 올려준다기보다도 인프레 등으로 해서 또 올려달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유사하게 38조 5,741억 원. 그러면은 요거를 납품 단가로 비교한다면은 좋다. 그러면은 3,850만 원에 하자. 그러면은 193만 9,648원 남습니다. 이 경우 재고 회전율이 23.4회자 실적인데 24회전 하자. 더 하면 좋지만 그러면은 거의 40조 원에 가까이 납품 단가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225만 5천 원꼴로 인상 남는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원가 회계로는 재고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생산은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에서 더 판매해서 재고가 줄 경우 5%, 그 다음에 영업에서 장사를 못 해가지고 5%가 재고가 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이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판매 단가를 얼마나 받을 거냐, 매출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것을 더하고 영업이익까지 더하면은 3,913만 7천 원 받아야 된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3,883만 8천 원을 받아도 목표이익은 남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대차한테 연간 계약 단가를 맺는다면은 아무래도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영업에서 이렇게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실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비 3천만 원, 가공비 360만 원, 판매관리비 350만 원, 합계가 3,710만 원인데 마진은 200만 원 봐야 되겠다. 현대모비스가 순환출자이기 때문에 누가 갑인지 모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체면이 있지. 10만 원만 깎아두고 그래서 3,900만 원에 판매되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190만 원꼴 남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220만 원꼴이 남는다. 근데 더 욕심을 내서 매출을 2.6% 더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288만 3천 원으로 이익이 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스루프 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스루퍼는 3,850만 원에 팔아도 거의 1조 9천억 원 이상이 남는데, 스루프 코스트 쪽으로는 3,900만 원, 50만 원 더 높게 받아도 유사하게 나와요. 재고 증가 시만 스루프보다도 영업이익이 좀 더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의사결정을 스루프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격 깎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이죠.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주가는 44만 2,500원으로 연초보다 19만 5,500원이 증가했습니다. PBR은 1.36으로 54% 상승했고요. 뭐 퍼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퍼라는 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T퍼라고 해가지고 스루펫 영업이익까지만 보는 거로 했습니다. 22.4로 증가했습니다. 기아가 17.66% 지분 가지고 있고요. 정몽고씨가 7.29, 현대제철이 5.92, 연금공단이 9.06, 외국인이 43.5%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 넘으면은 의사결정권이 외국계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익 자본이 많다 그러면은 맨 앞에 얘기했듯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와서 제조해. 현대차가 나중에 그 본사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삼성도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바에야 제 얘기가 그러죠. 역적 같은 발언을 한다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미국의 51번째 주 하자고 그러자. 그저 못 살게 굴지 말고 어? 그러면은 네 나라 아니냐. 그래 봐야 2조 500년도 속국으로 살았는데 500년 가겠어요? 그렇다고 한국말 잊어버렸습니까? 공용어 쓰면 되죠, 세계. 우리 영어 실력도 늘고 이런 망상을 또 하게 됩니다. 스루프 퇴계가 골드렛 박사가 창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골드렛 김씨 아저씨가 만든 21세기는 스루프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기를 김씨 회계. 사실은 이게 내용을 다 공부하다 보면은 고려 상인의 회계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도 여기 회계 교과서에서 좀뭐 배운 게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합니다.